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 습관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작은 분식집이지만 제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혼자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어요. 유난히 추운 날이었죠.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손끝이 시려서 몇 번이나 호호 불어가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는 온통 새하얗게 얼어붙어 있었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런 날엔 손님도 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괜히 마음이 더 허전해지곤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아이한테 전화라도 할까 하다가 시차 때문에 포기했어요. 딸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니 그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묵묵히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서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낡아 빠진 외투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데 그 추운 날씨에도 장갑 하나 없이 맨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등은 거의 90도로 굽어 있어서 땅만 보며 걸어가시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그 노인이 제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힐끔 들여다보시더니 곧 고개를 돌려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그 노인을 불러 세웠죠. 어르신, 추운데 잠깐 들어오셔서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참 맑았어요.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도 그 눈에는 아직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전 이미 노인의 팔을 살짝 잡고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이렇게 추운데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딱히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이 추운 겨울날에 혼자 거리를 헤매고 계신 거였어요. 전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따끈한 우동을 한 그릇 끓여 노인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김밥도 한 줄 썰어서 함께 내어드렸죠. 천천히 드세요. 오늘 같은 날엔 따뜻한 게 최고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드신 걸까요?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동을 드셨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소중하게 드시는 모습이 마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 노인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고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록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어요. 노인이 거의 다 드시고 나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지만 노인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셨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있었어요. 그 말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노인이 먼저 말을 이어가셨어요. 전쟁 때 헤어졌습니다. 가족들과 남쪽으로 피난 오다가 혼자 떨어졌어요. 그때가 7살이었습니다. 전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아왔는지,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70년이 넘게 가족을 찾아 헤맸어요.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해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70년. 그 긴 세월을 혼자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찾으셨다는 거였어요.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5살 위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피난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떠밀려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한 거겠죠. 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제 손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누나 이름이 뭔데요? 제가 물었을 때 노인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박순애, 박순애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순애, 그건 제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박순애, 그 이름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건 그냥 우연일 거야. 흔한 이름일 수도 있잖아.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강렬한 예감이 치솟아 올랐어요. 어르신, 그 누나분이 몇 년생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1938년생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위니까. 네, 그해 봄에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1938년. 맞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해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같은 해에 태어난 박순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럼 고향이 어디셨는데요? 함경남도 흥남이었습니다. 흥남에서 피난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부두에서 헤어졌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 어머니가 평생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곳이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동생 손을 놓친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어르신, 혹시 그 누나분 이름이 박순애가 맞으시면 동생 이름은 혹시 기억하세요?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동생, 제 이름 말씀이신가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떨며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박영수,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어머니가 평생 찾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도 이산 가족 찾기 방송에 신청을 하셨어요. 흥남에서 헤어진 남동생 박영수를 찾는다고, 1943년생이라고, 7살 때 헤어졌다고.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어머니는 그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였어요. 박순애는 제 어머니셨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시더니 그대로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애 누나가 살아계셨습니까? 과거형으로 물으시는 노인의 말에 전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70년을 기다리신 분께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어르신,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르신을 찾으셨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70년 만에 누나를 찾았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영영 헤어졌다는 것을. 전 노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인은 겨우 진정하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누나는 행복하셨습니까? 남쪽에서 잘 사셨나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셨고 저를 낳아 키우셨고 손주들도 보셨다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하게 사셨다고. 하지만 단 하나 평생의 한이 있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동생을 찾지 못한 것. 그게 어머니 마음에 가장 큰 응어리였다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흥남 부두에서 동생 손을 놓친 것이 평생의 죄라고. 그 아이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밤마다 꿈에 영수가 나타나 누나를 찾는다고 울며 깨어나시곤 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밤마다 누나 꿈을 꿨어요. 추운 겨울 부두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
누나 손을 놓치던 그 순간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내 외삼촌을 못 찾고 가는 게 너무 원통하구나. 그 아이가 어디선가 나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봐 두렵다. 만약 언젠가 내가 영수를 만나게 된다면 누나가 평생 미안해했다고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전해다오. 그 말씀을 전해드리자 노인은 다시 한번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전 노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어요.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왜 조금만 더 일찍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났더라면 두 분이 서로를 얼싸안고 평생의 그리움을 풀 수 있었을 텐데. 외삼촌, 이제부터 외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라고 하셨나요? 네, 박순자예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누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으셨대요. 노인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누나를 닮았구나. 눈매가 꼭 누나 같아요. 그 말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어요. 70년 만에 찾은 가족.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계신 거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전 외삼촌께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시더니 손을 떨며 화면을 만지셨어요. 맞아요. 이 눈매, 이 미소. 누나가 맞아요. 70년이 지났어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삼촌은 헤어진 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외삼촌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흥남 부두에서 누나와 헤어진 그날 7살 아이는 혼자 남겨졌어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누나를 찾아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외삼촌은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고 며칠을 굶주린 채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에 내려서도 한참을 부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혹시 다음 배를 타고 올까봐 매일 부두에 나가 배가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어요. 하지만 누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그렇게 거리의 아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국어를 하고 남의 집 심부름을 하고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대요. 겨울이면 얼어 죽을까봐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여름이면 더위와 굶주림에 쓰러지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10살이 되던 해 외삼촌은 한 공장 주인에게 발견되었어요. 불쌍히 여긴 그분이 공장 숙소에서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는 대신 일을 시켰대요. 학교는 못 갔지만 그래도 먹고 잘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20살까지 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누나를 찾기 위해서요. 신문에 광고를 내고
방송국에 찾아가고 이산 가족 상봉 신청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외삼촌은 그 후로도 평생을 누나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만들면 누나를 찾는 일에 소홀해질까봐 두려웠대요. 그렇게 혼자 살면서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공사장 인부, 청소부, 경비원. 늙어서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오셨어요. 돈을 모으면 이산 가족 찾기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라도 만날 수 있게요. 제가 누나를 못 만나도 다른 사람들은 만났으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자신은 찾지 못해도 다른 이들은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외삼촌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고 허리는 평생의 노동으로 꺾여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도 주울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어요. 쪽방에서 살다가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고 이제는 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외삼촌이 오늘 아침 제 가게 앞을 지나간 것도 그냥 걷다가 우연히 들른 게 아니었어요. 며칠째 거리를 헤매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추위에 떨며 배고픔을 견디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던 거죠. 오늘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고. 누나를 만나는 건 다음 생에나 기약해야겠다고. 그런데 외삼촌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 봅니다. 누나는 못 만났어도 누나의 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을 꼭 껴안았어요. 외삼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못다한 일 제가 할게요. 외삼촌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전 결심했습니다. 외삼촌을 제 가족으로 모시기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도 미국에 있어 혼자 살던 집이 있었어요. 방도 여러 개 있고 외삼촌 모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외삼촌, 저희 집에서 사세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분인데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외삼촌은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셨어요.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대신 외삼촌을 모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면 안 돼요. 결국 외삼촌은 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전 외삼촌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로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외삼촌은 밥상 앞에 앉아 한참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이런 밥상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전 어머니 방을 외삼촌 방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방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방에 들어서시더니 어머니의 옷장을 어루만지시고 화장대를 쓰다듬으셨어요. 누나의 흔적이 여기 있었구나. 누나가 여기서 사셨구나. 전 외삼촌께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아끼시던 목걸이, 일기장, 사진첩들. 외삼촌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만지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외삼촌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옆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누나가 너를 못 찾아서 미안하다.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매일 기도한다. 언젠가 꼭 만나자. 외삼촌은 그 글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답장이 이렇게 사진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나. 영수도 누나를 찾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영수도 건강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누나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 외삼촌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전 외삼촌께 약속했어요. 외삼촌, 이제부터는 제가 외삼촌의 가족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외삼촌과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가게 일도 함께 했어요. 외삼촌은 힘든 일은 못하셨지만 가게에 앉아 계시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외삼촌과 친해지셨고 가게는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우셨어요. 누나, 영수가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이제 누나 딸이 저를 돌봐준대요. 걱정 말아요, 누나. 영수는 이제 괜찮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이라는 걸. 비록 생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저를 통해 외삼촌을 돌보는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외삼촌과 함께 산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살며 느꼈던 공허함이 사라졌고 아침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외삼촌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부정하고 초라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 덕분인지 외삼촌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예전엔 깊은 슬픔만 가득했던 눈에 이제는 온화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야, 오늘 가게에 단골 손님이 또 한 분 늘었어. 외삼촌은 가게에서 저를 도우며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셨지만 원래 사람 좋아하시는 성격이셨나 봐요. 동네 어르신들은 외삼촌을 친형제처럼 대해주셨고 젊은 손님들도 외삼촌의 따뜻한 말씀에 위로받곤 했습니다. 인생은 참 모를 일이야. 70년을 헤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다니. 외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전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따뜻함을 받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을 잃고 딸도 멀리 있어서 외로웠던 제게 외삼촌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어느 봄날 전 외삼촌과 함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외삼촌은 어머니 묘 앞에 꽃을 놓으시고
한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나, 영수가 요즘 정말 행복해. 순자가 너무 잘해줘서 매일이 꿈만 같아. 누나가 키운 딸이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된 건 누나가 그만큼 훌륭한 어머니였기 때문이겠지. 자랑스러워, 누나. 전 그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평생 찾던 동생이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동생을 당신의 딸이 돌보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외삼촌과 둘이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외삼촌,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70년을 누나만 찾으며 사셨잖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가족도 안 만드시고. 외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후회는 없어. 그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다만 누나를 생전에 못 만난 게 아쉬울 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너를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외삼촌이 그렇게 살아오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얻었어요. 감사해요, 외삼촌. 그날 밤 외삼촌은 제게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70년 동안 가지고 다니신 거라고 했습니다. 펼쳐보니 거기엔 누나를 찾기 위해 다녔던 장소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누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요. 누나, 어디 있어요? 누나, 영수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글귀들을 읽으며 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수첩 하나에 70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 수첩은 너한테 줄게. 누나의 딸이 가지고 있으면 누나도 좋아하실 거야. 전 외삼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수첩은 제게 평생의 보물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 평생을 버텨온 한 사람의 삶이 담긴 너무나 소중한 기록이니까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딸아이가 휴가를 내어 한국에 왔어요. 딸은 외삼촌을 처음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찾으시던 분이세요? 정말, 정말 할머니 남동생이세요? 외삼촌도 딸아이를 꼭 껴안으셨어요. 그래, 내 외할머니가 내 누나셨단다. 그럼 넌 내 외손녀가 되는구나. 딸아이는 일주일 내내 외삼촌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외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떠나는 날 딸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외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전 잘한 거예요. 그날 추운 겨울날 지나가는 노인에게 밥 한 끼 대접한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외삼촌은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 안경을 쓰고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으십니다. 순자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해줬다. 맛있었다. 행복했다. 가게에 젊은 손님이 와서 고민 상담을 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했다. 보람찼다. 순자 손녀가 화상통화로 인사했다.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 누나가 보면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일상의 기록들을 보면서 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외삼촌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나 이제 소원이 없어. 7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내가 이뤄줬어. 누나는 못 만났지만 누나의 사랑을 너를 통해 받았으니까. 외삼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해요. 그래, 오래 살아야지. 너랑 함께 보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날 밤, 전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외삼촌 잘 모시고 있어요. 엄마가 못다한 일 제가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삼촌은 이제 행복하세요. 엄마도 마음 편히 쉬세요. 그러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외삼촌을 가게로 불러들인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끌어 주신 거였어요. 당신이 평생 찾지 못한 동생을 당신의 딸이 대신 만나서 돌보도록.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이 참 특별했어요. 유난히 추운 날이었고, 가게도 한산했고, 전 왠지 모르게 문 밖을 자꾸 쳐다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외삼촌이 나타나셨죠.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 비록 어머니는 만나지 못하셨지만 저를 통해 외삼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요즘 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외삼촌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가게 일도 훨씬 즐거워졌어요. 외삼촌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도운 게 아니라 외삼촌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추운 겨울날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 작은 선택이 평생 숨겨졌던 진실을 끌어올리고 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지금도 외삼촌은 제 옆에 계십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70년의 긴 여정 끝에 찾은 이 평화가 외삼촌에게도 저에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영수 외삼촌은 이제 괜찮아요. 제가 평생 곁에서 지킬게요. 엄마가 못다한 사랑, 제가 대신 전할게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년이 걸려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한겨울에 만난 그 노인, 밥 한 끼 대접한 그 선택,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